영어 레벨 테스트 유초등에 많이 보시죠. 보통 뭐 토플 프라이머리도 보고 토플 주니어도 보고 그리고 또 레벨 테스트라고 하면 르네상스 러닝의 SR로 우리 아이 레벨 테스트를 가늠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진 않지만 리프로 지수로 렉사일 몇이야라고 가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보통 이런 레벨 테스트는 대형 학원 프랜차이즈에서 채택한 레벨 테스트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퍼플 아카데미는 이 레벨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. 아이들이 뭔가 학습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아이가 학습을 했을 때 어떤 레벨 테스트에서 더 잘하는지 뭐 이를테면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SR이 높겠죠. 근데 SR이 높은 반면 넥사일이 낮은 아이도 있고요. 그리고 이런 아이가 토플 주니어를 봤을 때 점수가 똑같이 SR이 뭐 한 5.0, 6.0인데 어떤 아이는 850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790이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럼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SR은 왜 똑같을까? 그쵸? 초등에서 어떤 점수를 잘 맞아야 제대로 아이가 공부하는 걸까요? 또 요즘 유학 갈 때 토플 IBT 뿐만 아니라 뭐 듀오링고를 채택하는 대학도 많이 늘고 있어요. 왜냐하면 한국에서 토플 IBT를 드릴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그걸 익숙한 문장의 패턴을 공부를 해서 가다 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유수한 뭐 아이비리그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갔을 때 그 아이가 영어 수준이 안 돼서 졸업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발견이 돼서 일부 대학에서는 토플 IBT를 믿지 않는다고도 합니다. 우리는 드릴을 잘하죠. 그래서 엄마가 뭐 SR도 잘 받으려고 영어 도서관에서도 하고 영어 유치원에서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드릴을 해서 올린 점수가 결국은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거죠. 그쵸? 왜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실까요? 엄마의 허세 때문입니다. 엄마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돼? 테스트만 잘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?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. 그럼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아이의 찐 실력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? 퍼플 아카데미 인터반은 이게 매우 타이트하게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친구들은 어떤 테스트를 보냐면 1년에 2번 미국의 맵 테스트를 봅니다. 맵 테스트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의 언어 리딩 레벨과 랭귀지, 그 뭐 사이언스도 있고요. 그리고 매스도 있습니다. 그 레벨별로 아이의 수준을 가늠하는 레벨 테스트를 보죠. 예, 그리고 또 토플 주니어나 토플 IBT도 봅니다. 토플 주니어나 토플 IBT는 뭐 본원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지방에 사시는 분이면 지방에 어디든 가서 토플 주니어 시험을 보라고 저희가 권해기도 합니다. 물론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제가 보라고 하지 그걸 무조건 가서 보세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아이가 전체적으로 학습 가이드를 봤을 때 이 정도의 테스트를 그냥 가서 보면 돼 하고 제가 좀 지정을 해줍니다. 아이의 학습을 보고. 그리고 또 SR 테스트도 보죠. 렉사일 테스트도 봅니다.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들이 아이의 학습을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신뢰하는 건 맵 테스트입니다. 맵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만큼 점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. 뭐 가령 아이가 220 정도가 나왔어.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서.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기준에서 220이 나왔을 때 뭐 다음 해에 250이 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1년에 10 오르면 잘 오르는 거거든요. 그만큼 테스트의 기준이 좀 빡빡하고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있는 테스트는 아니죠. 이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맵 테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갔는지를 봐요. 왜냐하면 넥사일 테스트도 그렇고 리프로 테스트도 이 아이들이 몰입해서 테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면 영어 실력 대비 리딩만 올라서 점수가 튈 수도 있고 예, 토플 주니어 같은 경우도 리딩 테스트가 거의 8, 90%를 차지하기 때문에 토플 주니어나 토플 IBT는 리딩의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예, 잘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토플 주니어는 리딩의 레벨이지만 토플 IBT는 4대 영역을 다 보죠.
스피킹도 보고, 그리고 라이팅도 보고, 리딩도 보고, 그리고 리스닝도 봅니다. 근데 이제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은 리스닝은 거의 만점을 받고, 그 다음 리딩도 점수가 좋죠. 결국은 두 개가 남습니다. 스피킹과 이 라이팅에서 남는데, 라이팅이 가장 올리기가 힘들죠. 그렇다면 라이팅이 올리기가 힘든 이유는 구조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쓸 것인지를 차근차근 올려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영어 유초등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지 보려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수를 놓고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 발달을 했는지 좀 공정하게 아이들의 학습 패턴과 같이 연계해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. 퍼플 아카데미의 인터반이 이런 부분에서 이 개별 컨설팅, 전문적으로 전체 지수를 놓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거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4, 5학년까지 올라가다 보면 아이가 어느 테스트를 보건 무엇을 하건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이 나오는 이유가 좀 타이트하게 관리되는 면이 있어서입니다.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잘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가이드로 그 테스트를 이용하시지. 그리고 모든 미국의 테스트는요, 이 아이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. 맵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신뢰성이 있다고 했지만 맵 테스트에서 2학년 때 220이 나온 것과 3학년 때 220이 나온 게 달라요. 왜냐하면 이 미국의 테스트들은 어느 학년으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거든요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넥사일 테스트인데, 넥사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G2로 보는 거와 G3로 볼 때 이 테스트 구간이 달라져서 G2로 봤을 때 아이가 600이 나왔는데 G3에서 600이 나와. 그럼 이 아이는 유지를 잘하고 있는 건데, 오히려 G2로 봤는데 600이 나왔는데 G3로 봤는데 550이 나왔어. 그러면 이 아이는 좀 약간 지수가 그 갭이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들이 내 아이의 현 상태를 보기 위한 그 과정으로 이걸 활용하시지,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, 아, 우리 아이는 SR이 너무 안 올라, 한 곳에 몰입되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으세요. 학습을 성실히 하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. 여러분, 결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을 채워가는 게 초등입니다.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